누구나 한 번쯤은 앓게 되는 복통. 그 다양한 원인을 알아본다. 김현식 내과 전문입니다. 어느덧 명의의 특급 강연을 만나볼 시간이네요. 자, 명의모감 특급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야, 저는 왜 메어릴리 마을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 알았어요. 이게 매월 이 마을에 오고 싶어서 약간 메어릴리 마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명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현식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어머니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네,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복통이 되겠습니다. 자, 배가 아픈 거, 배앓이라고 하죠. 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는 복통, 배가 아픈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럼 나는 이 배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금방 가라앉았는데 이게 다 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나는 배가 아팠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병원에 간다 그러면 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병이 아니라고 하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해야지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급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쁜 농사일에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명의보감을 맞아주었던 농민들. 하지만 농민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복통. 복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복통에 대한 모든 것. 혹시 최근까지 배가 아프셨던 분 계세요? 배 아프신 분이 근처에 저기 없어요? 배가 아파요. 어디 부분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보통 이제 아랫배가. 아랫배가요? 네네. 설사를 달고 살아요. 설사 달고 사시고요. 자, 네. 이상한 음식 먹어요. 이상한 음식 먹으시면 어머니, 그건 이상한 음식 먹으면 다 살 배 아파요. 지금 선생님 복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까 우리 이장님, 사모님 계속 배가 많이 좀 자주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예. 진료라도 살짝 어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어머님 주로 배 아프실 때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아프세요? 배 중에서? 예, 배꼽 밑에. 배꼽 밑으로 아프세요? 걷거나 이럴 때 많이 아프십니까, 현재? 집에 왔다 갔다 네. 항상 아파요. 그러시고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는 더 부글거리면서 아프시나요? 네. 내가 오늘은 뭘 먹었길래 배가 이렇게 아픈가 네. 이제 그거를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찬 음식은 영 못 네. 먹겠어요. 자, 제가 지금은 안 아프시기 때문에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어머니. 눌러봐도 될까요? 안 돼. 눌러봐도 될까요? 네네네.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 서갖고 그냥 눌러볼게요. 야, 우측 하복부를 이렇게 제가 눌렀는데 이 부분 지금 아프세요? 거기 괜찮아요. 잘 안 아프시죠? 아랫배 쪽으로 누르면 아프세요? 약간. 약간 아프시고. 배가 자주 아픈 어머니. 무엇이 원인일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대변 보게 되면 좀 많이 가라앉고 음식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중에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스트레스인데 이장님이 많이 스트레스 받게 하세요? 명의시네. 한 번에 진단하셨네, 이장. 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취미 같은 거를 해갖고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머님 수다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옆집 가셔갖고 막 욕을 하셔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배가 조금 덜 아프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복통하면 이제 위랑 장 아니면 조금 더 나가시면 뭐 이렇게 담낭이나 간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배에는 그것만 있을까요? 뭐 간이나 장, 소장, 위 요거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 다양한 장기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장을 우리가 흔히 제일 걱정하는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막 신장, 우리가 그 콩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아랫배 쪽에는 방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걸 이어주는 요관이라는 것도 있고 대동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걷어내기 전에 여기 배를 보시면 따끔따끔하게 뭐 배 쪽으로 아프는 뭐 대상포진 같은 거, 피부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탈장이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난 장인가?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복부 안에는 크게 위와 간, 십이지장, 대장과 소장 등의 주요 기관이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복통이 발생하곤 합니다. 배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복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자, 복통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영어로는 그냥 페인, 통증 뭐 이렇게 쥐어짜는 거 간단하게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쓰리게 아프다, 찌르는 것 같다, 누가 바늘로 칙칙칙 찌르는 것 같다, 이거 잡아 뜯는 것 같다, 뭔가 터지는 것 같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 가지고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그래갖고 배 아프다고 그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냐면 병은 사실 그 한쪽에 고정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에 간 있고 위 있고 장이 이렇게 있고 뭐 난소라든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프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9분 그 배를 9등분을 해갖고 이런 그 뭐 우창복부나 좌하복부 뭐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그런 쪽이 아프면은 어느 쪽을 더 의심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간이라든가 담낭 같은 부분들이 안 좋으면은 우상복부 간이 이쯤에 있거든요. 갈비뼈 안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혹은 그 근처에 돌멩이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위는 이 상복부 전반적으로 다 통증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특히 십이지장 같은 경우는 우상복부에서 하복부까지도 살짝 걸칠 수도 있고 중부까지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는데 난 아랫배가 쓰린 것 같은데 라고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되게 많으세요. 네. 병에서 이렇게 췌장하면 항상 말하거든요. 췌장은 배꼽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꼽 근처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런 말 물어볼 거예요. 술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췌장염인가? 해갖고. 그 외에도 이제 우측 하복부 아프시면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죠? 뭐 생각나세요? 오른쪽 아래. 맹장. 네.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셔서. 근데 꼭 맹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난소도 있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뭐 개실염이라든가 개실이라고 하는 거는 장벽의 일부가 이렇게 곁주머니처럼 나가는 건데 거기 염증 생기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복통의 원인이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 달라지는데요. 상복부 쪽은 간염, 위염, 위궤양 등의 원인이 많고요. 하복부가 아플 경우 신장결석, 대장염, 급성 맹장염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례별로 많이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 강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나오는 것들은 다 경험을 하는 질환들이라서 그런 경험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질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명희가 만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찾아온 경우입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한 60세 좀 중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이셨어요. 네, 자녀분이 고3이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다툼도 좀 있으실 수 있고 자녀와도 다툴 수 있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더 받다 보면 부군과도 다툴 수 있고 많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네, 설사는 하루에 4-5번씩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장이 이렇게 자꾸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으로, 소장이 또 아랫배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 쪽으로 부글부글하게 좀 많이 아프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안쪽에서 감각이 세지는 거예요. 자, 통증은 보통 2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심각한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흔히 말하는 통증이지만 하나는 진짜 심각한 통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통증은 아닌데 내가 느낌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선생님, 예. 그거 과민성 네. 대장증후군이라는 네. 증후군. 네. 예민한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더한가요? 아니면 약간 뭐 네. 그냥 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건가? 자, 누구든지 그러실 수 있지만 예민하신 분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짜 심하신 분들은 마르신 분이 많아요. 왜 말랐냐? 내가 신경을 쓰고 입이 짧아지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적게 먹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 따라서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40살쯤 되시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그 중령 정도 되시는 군인이셨는데 방귀 끼면 좋아지거나 대변 보면 좋아지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하셔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 본부에 들어가 계셔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더 네. 그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럼요, 어머님. 네.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약물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좀 정장제 계통이라든가 유산균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너무 심하실 땐 항우울제를 조금 쓰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잦은 방귀나 설사, 변비, 두통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평소 기력 보충에 좋은 현미나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고 건강한 취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1번으로 소화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대답 감사합니다. 네, 위가 되겠죠. 한 40, 50대 이제 중년 남성분이 나는 밥 먹으면 속이 더 조금 낫지만 공복에 속이 많이 쓰리고 술 먹으면 더 많이 쓰리고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해갖고 오셔서 내시경 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해요. 두 번째 환자 사례는 잦은 음주로 인해 위궤양이 찾아온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위는 위궤양이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흔한 건 위염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한 반은 위염이 있으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위염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내시경을 안 해봤지만 여기 계신 거의 99%는 위염이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위 내시경에서 위궤양 있으셨던 적 한 번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던 분. 네. 어머님은 술 안 드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가끔 드셨어요? 네. 이상한 거 드시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이게 반드시 술 먹는다고 위궤양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 술을 많이 드시면 위궤양이 조금 잘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내시경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 있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12장은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마치 뭔가 그 점막을 사포로 쫙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으면 속이 더 조금 낫지만 공복에 속이 많이 쓰리고 술 먹으면 더 많이 쓰리고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해갖고 오셔서 내시경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해요. 네, 이런 부분에 아프면 여기 상복부 쪽의 통증, 눌렀을 때 약간의 압통도 동반이 됩니다. 이런 12장 궤양이 있으실 땐 난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도 또 아픈데 막 오른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하시면 12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위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요? 위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위를 공격하는 위산의 분비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위를 방어하는 방어인자의 저하가 되는 건데요. 술은 사실 두 가지가 다 돼요. 이렇게 위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점막도 안 좋게 만드니까 그냥 금상첨화로 잘 걸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약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또 위산이 많다고 위산 가다라고 또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또 속이 쓰리면서 생목이 올라요. 네네네. 생목이 오르시는 건 보통은 이제 위에 그 분비가 많이 되어 있던 그런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류가 돼 갖고 그러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위랑 식도를 막고 있는 관략근, 항문 관략근 같은 게 근데 그게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류가 잘 되는데 그거의 1번 원인이 또 알코올입니다. 특히나 이장님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시면 이거 뭐 자동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에 그 관략근 기계는 고장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금주하세요. 네. 치료는 약 먹는 거예요. 요즘엔 약이 좋아갖고 약 먹으면 납니다. 다만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네. 안타깝지만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굶는 것도 별로 안 좋으세요. 어머님들은 사실 위궤양이 술을 안 드시는데도 위궤양 걸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걸리거든요. 여쭤보면은 밥을 잘 규칙적으로 안 드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그 밥 안 먹고 물 대신에 커피 많이 마셔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궤양이나 12장 궤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일정하게 잘 드시고 그러시면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매년 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한국인의 대표 질환 위염. 위염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등의 원인 때문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면과 운동으로 미리 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췌장염인데요. 네, 췌장염은 이제 걸리신 분 계세요? 췌장염 걸리신 분 안 계세요? 대부분은 췌장염은 그 알코올 때문에 옵니다. 비알코올성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술 많이 드셔서 생기세요. 술을 하루에 3병씩 막 드신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셨대요. 한 5-6병씩 막 더 먹으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꼽 주변이 너무 아프면서 너무 아파갖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 119 부를 생각도 못하고 한 이틀 굶다가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아서 119 불러갖고 오신 거예요.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러고 오셨어요. 세 번째 환자의 사례는 폭주로 인해 췌장염에 걸린 경우입니다. 그 췌장염은 췌장이 녹는 거예요.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최종적으로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췌장에 뿌리면 소화가 돼요. 근데 알코올 많이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관이 살짝 막혔든 뭐가 문제가 됐든 간에 걔네들이 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각한 염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샜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 마을이나 이런 것도 다 난리가 나겠죠.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뿌리 들끓듯이. 네. 확 번집니다. 그렇게 돼서 염증이 쫙 번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통증과 동반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2차 감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 돼갖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췌장염은 췌장 자체만 딱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복막까지 쫙 번져요. 그래갖고 배꼽 주변부터 시작된 통증이 전반적으로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아파하셨어요. 허리를 못 펴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나을 수는 있는 병이에요? 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입원시켰던 분도 금식하시고 수액을 엄청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혈압이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시켜갖고 조금 어느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식사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지나면 천천히 자가 회복을 해갖고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또 재발은 안 해요? 재발은 술 안 먹으면 재발은 안 하세요. 네. 또 재발하고. 원인이 술이에요? 네, 제가 자꾸 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음주로 인해 췌장 세포가 파괴되면 췌장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췌장염의 증상은 윗배와 배꼽 주변부터 시작된 통증이 등이나 옆구리 주변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나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 또한 술. 술을 멀리해야 건강한 췌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양하게 지금 질환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것들 걸린 다음에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의 예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뭘까요? 술! 아, 그렇죠. 네. 술 끊으셔야 돼요. 네. 술! 네. 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네, 술 먹으면 다음 날에 10번 가요, 화장실. 네. 그래서 결국은 술을 좀 안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네, 농촌에서 막 농부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탈수 오셔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탈수가 오시면은 열탈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열 확 나갖고 기절하는 병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가볍게는 입맛이 막 없어갖고 밥도 못 먹게 되고 밥을 못 먹게 되니까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 걸으세요. 누워 계시니까 힘이 배가 안 고프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입원시켜달라 그러면 입원시켜 드리는데 수액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럼 수액 맞고 다음날 갑자기 좋아지세요. 왜냐면 탈수가 해결이 되니까 입맛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리터에서 1리터 가까이는 드셔야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소화하는 데가 췌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설사의 원인이 되실 수도 있고 너무 기름지게 하면 저처럼 배가 나와서 2차적인 성인병의 많은 원인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 건강이나 위 건강, 그다음에 기타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너무 기름진 건 삼가하시고요. 기름진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기름지지 않게. 예. 근데 저기 들기름이나 네.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걸 한 숟가락을 그냥 먹어요. 네네. 그럼 그 증세가 가라앉는데 네. 순간적인 건지 아니면은 치료가 되는 건지. 순간적인 것 같아요. 네, 낫진 않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아요. 속 쓰릴 때 우유 먹으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시간 지나면 위산을 더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먹은 당시엔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 더 쓰려요. 마지막으로 운동이 되게 중요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2시간도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옆집에 마실만 이렇게 한두 번씩 다니셔도 한 2, 3km 걸어서 운동은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걷는 운동 같은 걸 꾸준하게 하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술은 복통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대표 원인이니 항상 주의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식사 후 가벼운 운동으로 소화기 건강을 지키세요.
자, 우리 어머니는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아, 진짜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좀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예방법 잘 지키시면은 네, 100세까지 소화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네, 장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